여러분, 이 영상 하나면 스펙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월드박스 스펙주 편. 제가 최근에 서학개미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펙주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스펙주 인기는 뜨겁지만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스펙주의 의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펙,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즉 인수합병 그 자체가 목적인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요, 우리가 장외의 우량업체를 M&A 할 거야 라는 목적의 서류상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인수합병 M&A가 목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회사를 왜 만드는 걸까요? 왜냐면 이런 스펙 회사를 통하게 된다면요, 비상장 회사가 주식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직접 IPO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펙 회사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이 스펙 기업은 IPO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지만 상장이 된다는 점 주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스펙 회사는 자신들이 내걸었던 조건에 맞는 장외 우량 회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너 나랑 M&A 하지 않을래? M&A?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세 번째, 이 합병 협상이 한 곳과 잘 진행이 되게 된다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합병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주총회에서 땅땅 결정이 되게 되면요, 이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스펙 회사는 합병 회사에 존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상이 잘 진행이 되다가도 어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이제 다른 회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합병의 과정들을 3년 안에 완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강제로 해산이 되지만 주주들에게 투자금, 원금의 어느 정도는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런 스펙주들의 공모가가 $10 내외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A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10 정도, 공모가 정도는 내가 회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스펙 회사와 합병하는 회사에는 우회 상장이라는 메리트가 있지만 스펙주에 투자를 하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장점인 걸까요? 첫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금 보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원금이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스펙 회사가 만들어질 때 공모 자금의 90% 이상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안전한 곳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내에 합병에 실패를 할 경우 그 예치금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는 건데요. 이 예치금은 3년 동안은 다른 데에 인출할 수도 없고요. 또 담보로 제공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M&A로 나도 한번 대박 터트려보고 싶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뭐 A 기업이랑 B 기업이랑 합병을 한다고 했을 때 요때 주가가 확 올라서 주주셨던 분들도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기에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조금은 정보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스펙주가 참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 $10에 내가 M&A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보장받는다 라는 게 또 하나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M&A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내가 M&A를 하게 되는 회사가 어느 것인지는 초기에는 모릅니다. 다만 초기에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스펙 회사가 우주항공 분야 회사랑 합병을 하고 싶대,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우주항공 분야 회사도 많잖아요. 이 많은 회사 중에 특정한 어느 기업이랑 M&A가 성공이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 여부도 100% 확실하진 않고요. 또 유동성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10에서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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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다른 스펙주도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이 합병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 회사가 뭘 보여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을 뿐더러 공모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체된 주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정체된 주식이어도 주식은 주식이죠.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스펙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상장 후 1년이 지난 스펙주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장외 우량 회사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스펙 회사가 상장이 된 지 6개월 안에 합병 소식이 들려오는 거는 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년 된 스펙주를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합병 성공률이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서학개미 브리핑 시간에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스펙주 몇 가지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스펙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처칠캐피탈 4인데요. 이 처칠캐피탈은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고급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 모터스와의 합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가 팍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뛰기 전까지 보시면요, 10달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정체된 부분이 있지만 합병 소식이 나오면 그 합병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졌냐,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이 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셜캐피탈 헤도소피아 홀딩스 5도 제가 최근에 자주 언급을 했던 스펙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는요, 각종 대출과 투자,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에 합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합병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10달러대를 움직이다가 확 뛴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처칠캐피탈도 그렇고 이 헤도소피아 홀딩스 5도 그렇고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는 흐름들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합병 소식이 나오니까 올랐다가 잠깐 차익 실현,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또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또 오르고 내리고, 또 합병이 완전히 잘 성사가 되면 오르고, 또 앞으로는 이 회사의 가치, 합병하는 회사의 가치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의 서학개미 브리핑에도 스펙주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실 걸로 믿고 오늘 스펙주 정리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안녕.